사람은 소우주예요. 자연은 대우주죠. 자, 대우주 속에 요건 자연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은 소우주예요. 소우주하고 대우주와는 같아요. 대우주도 지나치게 무리하게 피로가 지나치다. 아니면 뭐 어떤 게 지나치다. 그러면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상태는 균형이 잡힌 상태예요. 균형이 잡힌 상태를 건강하다 그러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항상성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항상성이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다시 잡으려고 무리하게 썼던 것만큼 무리한 어떤 호전에 균형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에너지의 큰 변화가 일어나듯이 자연도 똑같아요. 그동안 산업사회라는 이름으로 좀 너무 무리하게 썼다라고 모두가 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주도 무리하게 썼던 것만큼 지금 균형을 심하게 잡아내고 있는 그 형태가 바이러스 사태고, 어떤 장마도 막 너무 극심하다든지 어떤 이 기후의 극심함. 그래서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최연소 스타 있죠? 16세, 제가 나이 이름 잘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살 그 지구의 환경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서 물려주면 안 된다. 최악에 써서 몸이 균형이 깨지고 깨진 상태가 오래가면 만성적인 질환의 상태가 되면 그거를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올리기 위해서 항상성의 상태로 오기 위한 어떤 호전, 명현, 치유의 반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대우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팬데믹이라는 남을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게 짧게 끝나지는 않는다. 길게 간다. 그리고 경제는 뭐 그냥 나쁜 상태가 아니라 최악이 온다. 이제 시작이다. 왜 그러냐면 뭐 그 어마어마한 항공산업이 파산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부속 산업들,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해고, 그다음에 또 그 비행기 타서 사람을 실어다 주지 않으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재우는 호텔들이 타격이 오는 건 뻔합니다. 또 호텔에 관련된 호텔업이 또 넘어지고 호텔에 관련된 사람들의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조업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의 문제 막 이래가지고 최악의 사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개인들은 뭐를 해야 되냐? 개인들은 재학습을 해라. 이게 제일 포인트라고 봅니다. 재학습. 제대로 공부를 해라. 왜? 지금 시대는 언택트 시대예요. 만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언택트.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실력에 의해서 가고 진정성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의 실력을 갖추는 재학습을 완벽하게 해라. 그래야만 정말 실력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상위 10%, 20%, 30%, 40%만 살아남는다. 왜?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산업이 발전이 됐듯이 그거를 결국은 어떤 회사가 똑같아요. 그러면 실력이란 누구에만 되는 게 아니라 회사도 실력 있는 회사만 남는 거죠. 자, 제품력도 결국은 실력 있는 최고의 제품력만 남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실력이 있는 최고만 남는 겁니다. 왜? 경제 전반이 워낙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지금이 우리가 2020년이죠. 맞죠? 지금을 몇 년으로 봐야 되냐? 2025년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을 몇 년으로 봐라? 지금은 2020년이지만 2025년으로 봐라. 왜? 2025년이 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점진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라는 건 인간이 인간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만남이 딱 두절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지 않고도 해결이 되는 디지털 사회로 그냥 급속하게 그냥 물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23, 24는 없어져 버리고 25하고 압착이 돼 버려서 세상 모두는 어떻게 돌아간다? 디지털 사회에 의한 원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도 결국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지금 사교육이나 이제 공교육이나 거의 시스템을 지금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도 원격 의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쿠팡은 지금 소리 없이 떼돈 법니다. 어마어마하죠. 다. 왜? 그리고 그런 곳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다, 60 넘었다 이런 분들이 전자상거래에서 물건 사고 이런 게 익숙치 않아요. 그냥 매장을 편안하게 드나들 것 같으면
전자상거래에서 물건 사는 방법을 뭐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익숙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뭐 한 5%씩 10%씩 뭐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할 텐데, 지금은 뭐 만나서 해결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거 이동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장으로 대거 이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있는 상가나 매장들은 당연히 안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당연히 사라지고, 그다음에 매장이 안 되다 보면 뭐 상가 건물에 대한 타격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은 시작이 되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악착같이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성과 실력은 어떤 것이냐, 고려한백을 어떻게, 지금 회사는 지금까지 이만큼의 시간을 35년 제조죠. 35년 제조. 그 다음에 21년 어떤 소비 연결 유통이라는 걸 해왔다라는 건 회사와 제품의 실력은 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회사와 제품의 실력은 최상이다. 그러면 이제 누가 더 실력을 강화를 해야 되느냐, 이 회사와 제품을 가지고 진정 유통을 해내는 분, 유통을 해냅니다. 유통에서도 결국은 소비망을 만들어서 소비망이라는 것에 의해서 점포 없이 이들과 관계를 어떤 제품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만족, 감동을 이끌어서 소비망에 의한 1인 창업, 1인 창업이라는 1인 점포주와 같은 1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자, 1인 사업자. 자, 그리고 요런 사업자들을 조직화시켜서 이런 사업망을 만들어서 빅비즈니스라고 하는 폴리 프랜차이즈. 자, 본점의 기능을 하죠. 회사는 제조 쪽만 하니까. 자, 본점의 기능을 하고 있는 빅리더, 큰 성공을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점포 없이 1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요거를 하는 사람, 이분들이 진정한 실력을 강력하게 키워야 될 때라는 겁니다. 바로 얘기한 재학습. 이 재학습의 문제가 진짜 거론이 됩니다. 왜? 네트워크는 초기에 붐을 일으키는 걸로 성공했던 세대들이 있어요. 붐을 일으키는 걸로. 붐은 초기에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게 일이 되고 사업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지속성을 갖춰야 돼요. 지속성이 갖추어지지 않은데 그게 일이 되거나 사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지속성을 갖춘다라는 건 결국은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믿을만 한다라는 건 실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진정성도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믿음 속에는 당연한 실력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성이 들어있어요. 자, 회사의 실력, 회사의 진정성, 그 다음에 제품의 실력, 제품의 진정성. 뭐 이거는 저는 이 정도면 또 우리가 검토받았지 않냐라고. 초기에 붐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의 일로서 사업으로서 정착이 되려면 이 고객을 핸들링하는, 제품을 핸들링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호전 반응이 나왔을 때 대처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문학이 발달되는 건 결국은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했다. 그래서 인간을 역사에 의해서 인간을 아는 게 인문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되는 공부와 그다음에 그 제품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회사가 대형 광고하지 않고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통을 해나가기 때문에 또 보상 플랜을 그들에게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터치를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이 마케팅을 내 레그에다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소득을 더 강화를 시켜주고 더 정성스럽게 해서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진정한 실력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실력과 뭐 이런 것들로 진정성으로 좀 다시 재구조 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일이 뭐 신비롭거나 이런 걸 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일을 오래 한다는 건 지루하죠. 그래서 뭐 권태기도 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강남에 있는 뭐 신세계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을 한번 가서 백화점 안에를 한번 돌아보시면 진풍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좋은 백화점일수록 가보면 줄을 쭉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나 백화점 내에서 뭔 저렇게 줄을 서 있나? 뭐 저도 백화점을 뭐 자주 가는 건 아니니까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서 한두 명이 줄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최소한 내가 봤을 때 20명 이상 정도가 줄을 서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디에 줄이 서 있는지 아세요? 정희자 선생님 알아요? 모르죠? 나 다 알아, 모르는지. 네, 명품 매장에만 줄이 서 있어요. 어디에 줄이 서 있다고요? 예, 명품 매장 앞에 가면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려한백을 지금은 옛날보다 시계가 워낙 빨리 가기 때문에 뭐 10년 됐다 그러면 30년 된 것과 같아. 뭐 30년 됐다 그러면 야, 그건 뭐 거의 뭐 10년을 30년을 친다면 거의 뭐 90년 같네. 이렇게 막 시간의 평가를 하죠. 좀 30년을 90년이라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자, 근데 저는 고려한백 제품과 고려한백의 네트워크 회사가 저는 명품 기업이 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아픔을 겪었죠. 초기에 정말 2천억, 3천억, 4천억을 겪으면서 너무나 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특성으로 어떤 일하는 방식을 재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어떤 방향성, 미래 예측, 그다음에 사업자들의 어떤 액션,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그게 진정한 일이고 사업이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 시각을 미리 가지고 준비하지 하는 게 좀 허술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많은 조정을 겪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 속에서도 회사가 꿋꿋이 어떤 그 신뢰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최선의 노력과 또 제품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또 몸에 너무 강력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 명품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왔고, 저는 제조 35년, 그다음에 네트워크 유통 21년이라면 네트워크로도 명품 회사다. 명품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제품으로도 진짜 명품이다. 회사도 명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명품이라는 우리 모두가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대세는 여러분 정말 백화점 가보십시오. 명품 매장에만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뭐가 결정이 딱 생겼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생회사는 안 간다. 신생회사가 무너지는데 감당을 못해갖고 자기가 얼떨결에 한번 갔다가 그 무너지는 소용돌이에 말려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생회사는 안 간다. 안정된 회사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나를 바짝 붙잡아서 나를 세워주는 리더 하나 만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근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저를 바짝 세워주시고 앞에서 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알았다고. 근데 고려한백은 이미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오래가고 그다음에 제품도 오래가고 우리가 같은 일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지루함이 있는 거 맞습니다. 지루함 그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명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명품, 일의 명품의 단계에 저희는 진입을 했으니까 어쩌면 이제는 어쩌면 더 진정성과 실력 있게 고객을 터치할 것이냐, 또 제품을 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초심으로 재학습을 해야 되겠다. 여기다 좀 마인드를 꽂히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려한백은 명품 기업,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후원을 하는데 저는 후원을 전국에 있는 많은 사업자들한테 후원 활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후원 활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언택트한 환경의 팬데믹 시대에 나의 후원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드디어 이제 영상들을 어떻게 원격 후원을 할 수 있게끔 원격 후원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뭐로 만들었다?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습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다시 그분의 강의를 재평가하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앞에 좀 약간 좀 편집이라서 좀 너무 길지 않게 조금씩 잘라서 유튜브로 해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필사를 해가면서 보세요. 거기 너무 귀한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스타예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뭐 은행장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나이도 많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뭐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은행장 28세 30세가 은행장을 하고 28세 30세 이런 사람들 지점장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나이가 들어 보여요. 우리처럼 어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나이가 그렇게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우리 고려한백 제품을 들고 사진을 찍은 영상들 그런 것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학습의 개념으로 어떤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유인상 박사의 강의 자료가 저는 가장 재활용하기 최고의 자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재작업을 해놔서 제가 밴드에다가 올리든지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쫙 쏘듯이 하지 말고 고려한백 역시 고려한백 제품은 이런 미국의 암 박사 미국 암 협회 회원이신 이 유인상 박사의 강의를 다시 보니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시대에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이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가치를 알게 되는 너무 중요한 자료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조금 축약한 거 좀 카톡에다 써서 영상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보내보세요. 그게 저는 원격 후원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강의하는 것도 우리가 뭐 제품의 이제 기존이 반듯하게 쓰면 저는 신규는 얼마든지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기존이 어떻게 일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신규를 늘리기는커녕 기존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을 중심으로 제가 세미나를 조금씩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편집을 해서 이제 1편, 2편을 편집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한 주에 2편 정도 올리려고 그러고 제품에 대해서도 한 5분짜리 이런 거를 다시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경제의 최악이 오고 그다음에 2025년이라는 디지털 사회로 중간이 없이 딱 축압이 돼버린 시대. 그러면 디지털 환경에 맞는 후원의 활동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제가 하면서 계속 막 그게 어떤 스위치 하나를 눌러야 되는지 그 스위치 그 뭐 하나 눌러야 되는지가 별게 아닌데도 모르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노력했다는 거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2편을 어제 새벽까지 편집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격 후원이라는 게 시대적 후원에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보상 플랜을 주면 사실은 리더가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분석을 다 해가지고 팀이 함께 풀어가는 거거든요. 개인이 하는 활동은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작은 제품을 핸들링을 합니다. 근데 고객은 제품이 필요해서 사는 게 고객이에요. 근데 사업자라 함은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함께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라 함은 전략적으로 매출을 하고 제품은 소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라 함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번 주에는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오늘은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이번 한 달은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사업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진짜 내가 이게 내 삶의 터전이다라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시고 한 달 운영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시고 일어나서 매출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전략적으로 제품 매출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제품을 소진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025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의 시대에 맞는 원격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이제 제가 부족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다 하셔서 원격 후원에 의한 우리 고려한백 사업자들도 조금 더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